자, 먼저 첫 번째 生活라는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生活라는 단어는 자, 한자 그대로 읽어서 이제 생활이라는 단어가 돼요. 생활. 생활, 生活. 자, 그리고 동사의 의미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생활, 명사로 사용을 하면 생활, 동사로 사용을 하면 생활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차부뚜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차부뚜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막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은근히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뜻은 거의, 대체로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 그냥 차부뚜어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한국에 놀러 온다든지 아니면 뭐 집으로 놀러 온다든지 하면 집에서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 야 거의 다 와 간대 뭐 다 와 가냐고 물어보면 그냥 정확하게 언제 도착할지는 자기도 모르죠. 본인도 모르니까 그냥 뭐 차부터 뭐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 뭐 거의 다 왔다 뭐 거의 다 와 간다 뭐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는 차부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징. 자, 이 이징이라는 단어는 찡이 없어도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해요. 이제 찡이 없어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회화에서는 이찡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이만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만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어떤 문서라든지 글을 쓸 때 이 이를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이찡 같은 경우도 자주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자, 이찡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벌써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이찡, 이미, 벌써. 그래서 뭐 벌써 도착했다 하면 자, 앞에서 도착하다라는 뜻의 단어 배웠었죠. 도착하다라는 뜻의 이제 단어 따오라는 단어가 있었죠. 따오, 도착하다. 그래서 뭐 이미 도착했다 그러면 이징 따올러. 뒤에 이제 과거 도착했다니까 과거가 되죠. 그래서 러를 붙여서 이징 따올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시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시관이라는 단어는 요 단어도 되게 막 자주 사용을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평상시에 꽤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긴 해요. 별표까지는 안 할게요. 자, 시관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습관이란 뜻이에요. 습관. 습관. 자, 요 단어도 앞에 셔호랑 같은 형태로 이제 명사로도 사용을 하고 동사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명사로 쓰면 이제 그냥 습관이라는 뜻이 되고 동사로 사용을 하면 습관이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단어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보시면 되고 차부뚜어하고 이찡 같은 경우는 문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요 두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我来了两个多月了.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의 기간을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자, 저는 来了 왔단 얘기죠. 온지 两个多月. 자, 两个多月라는 말은 자, 两个月 원래 이제 뚜어가 없다고 치면 两个月 하면 두 달이란 뜻이에요. 두 달. 근데 뚜어가 왔어요. 뚜어. 자, 이 뚜어의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재나 이런 거 보면 따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숫자 뒤에 붙어서 대략의 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两个 뚜어 위에라고 하면 이제 두 달 정도, 두 달여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온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온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 오다라는 동작의 기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我来了两个多月了. 저는 온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 자, 그 다음 밑에 문장 보시면 조금 길죠.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자, 对这儿的生活差不多已经习惯了. 자, 먼저 对라는 단어에 대한 표현을 보면 자, 이 对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뭐뭐에 대해서. 자, 그리고 뒤에 这儿的生活 요게 이제 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对这儿的生活 이곳이란 뜻이죠. 이곳의 생활. 여기서 生活는 명사 형태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곳의 생활에 대해서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의 생활에 대해서 差不多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差不多 거의 대체로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의 已经 이미 자, 일단 해석을 쓰도록 할게요. 이미 习惯了 습관이 되다라는 말은 뭐예요? 습관이 되다. 다른 말로 한국에서 쓰는 단어로 표현을 하다면 이제 적응이 되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적응. 그래서 거의 이미 이 이제 여기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어떤 생활의 습관이 되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응이 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의 생활에 대해서 거의 적응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미 같은 경우는 자, 差不多已经 거의 이미 같이 사용을 하진 않죠.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 두 의미는 같이 놓으면 좀 어색하죠. 왠지 중복되는, 중복은 아니지만 뭔가 겹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을 하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 거의를 생략을 하셔도 되고 이미를 생략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점은 거의 완벽이 아니라 거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의 생활에 대해서 거의 적응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문장이에요. 对这儿的生活差不多已经习惯了.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처음에 앞문장이랑 한 문장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뒷문장에 지금 주어가 빠져 있죠. 네. 앞문장이랑 이제 붙여서 한 문장으로 사용을 한 문장이에요.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뚜이 앞에 주어를 넣으면 되겠죠. 주어 같은 경우는 뭐 뚜이 앞에 넣어도 되고 차부터 앞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我对这儿的生活差不多已经习惯了 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对这儿的生活我差不多已经习惯了 라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문장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저는 온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곳의 생활에 대해선 거의 적응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 我来了2个多月了，对这儿的生活差不多已经习惯了라는 표현이었죠. 자, 이렇게 문장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온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 我来了2个多月了。我来了2个多月了。我来了2个多月了。 자, 그 다음 이곳의 생활에 대해서 거의 적응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 对这儿的生活差不多已经习惯了。对这儿的生活差不多已经习惯了。对这儿的生活差不多已经习惯了。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